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화요일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40%가 넘는 득표율로 득표율 24%에 그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동포사회 단체장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을 축하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새 대통령 당선자께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뉴욕 한인회장으로서 새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먼저 대한민국이 지금 내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보 또 보수. 그러나 이제 새 대통령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시고 함께 소통을 통해서 실행해 나가시면서 이 국민들을 화합하시고 통합해 나가시는 대통령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6개월 이상 지속됐던 분란과 대립,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벌어졌던 그 갈등을 넘어서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외 동포로서의 바람은 실제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었던 재외 그 동포청이 설립이 되어서 앞으로 참정권 및 복수 국적 확대 등의 재외 동포 관련 법안들이 꾸준히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19대 새 대통령께서 이제 탄생을 하셨는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는 동포로서 쭉 봐왔고, 특별히 국론 분열에 있어서 어떤 이념적인 다름이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방에 여러 가지 위험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새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제 국론을 하나로 묶으시고 또 화합해서 궁극적으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 정국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리의 시민들도 새 대통령에 다양한 당부를 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소외된 계층을 잘 살피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자신을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을 아우러서 통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통합된 힘을 가지고 소외된 계층의 말을 잘 들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그 당을 탈바해서 앞으로 범당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후진한 것을 더 발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봤었던 대통령들보다 좀 더 나은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다 좀 더 이제 좀 투명하고 그런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정부패 없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 취임 이제 새로 하시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나라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끔 좀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정부 관계자와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탄생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굳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FTA 재협상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잘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오늘 문재인 정부 탄생과 관련해 대북 화해 접근법을 선호하는 새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과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 변동성을 더할 수 있지만 한미 동맹 관계에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문 당선인이 사드 배치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문 당선인은 압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취임하면 사드에 대한 입장을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대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예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레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불안정 사태처럼 어떤 일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는 한
한미동맹은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도 크게 바뀌거나 도전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석좌연구원은 문재인 트럼프 시대의 미래 관계에 대해 분명히 양측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런 우려들은 노무현, 조지 부시 시절에 어려웠던 때와 맞물리면서 두 사람의 실체와 스타일에 터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대북 정책, 사드, 한미 FTA를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은 한미 동맹이 핵심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양국 정상이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30여 분간 통화를 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초해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건 한국 시간 10일 오후 10시 30분. 문 대통령은 홍은동 사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받고 약 30분 동안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 속에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북한 핵 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미국에 공식 초청했습니다.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오면 해외 정상으로 충분한 예우를 갖춰 환영하겠다며 두 사람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같이 축하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빠른 시일 내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 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 관계라며 문 대통령이 조기 방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고위 자문단을 보내 문 대통령의 방미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 K 뉴스 김지수입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재외국민선거. 재외선거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투표에 참가했는데요. 재외국민들의 표심은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외선거 투표 현황에 따르면 19대 대선 재외선거 전체 투표자 22만 1,981명 중 59%에 해당하는 14만 886명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로 16.3%에 해당하는 36,073표를 얻었습니다. 3위는 25,757표를 얻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홍준표 후보는 득표율 7.8%인 17,294표를 얻었고 유승민 후보는 9,929표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유권자들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지역별 득표에서도 서울 56.8%, 경기 60.4%, 부산 61%, 경남 54.3% 등 49.9%를 기록한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국외부지자인 주재원, 유학생 등 20, 3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영주권자 중심의 재외선거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외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 지원 조직 개선과 재외공간의 영사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거리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인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열리는데요. 축제에 참석한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거리 축제가 열리고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 센트럴 블러바드 교차로에 부스를 마련한 팰팍 유권자 협의회는 축제 기간 중 유권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00여 명이 넘는 한인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유권자협의회는 이번 축제 기간 중에도 많은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에 200여 명 되는 그 유권자 등록을 받았는데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의 인원을 받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유권자 등록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정말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은 목요일에서 토요일 3일 동안 팰리세이즈 팍 경찰서 맞은편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거리 축제는 평소 야외 판매 활동이 금지된 상인들이 거리에서 고객들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여 개 업체가 참여한 올해 행사에는 각종 의류와 화장품 및 건강식품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PNC 은행 앞에서 벼룩시장도 열립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효행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효행상, 효녀상, 장안 어머니상 등 총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제16회 효행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단체장, 그리고 수상자 가족과 지역 한인 등이 참석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모두 1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효자상은 김주찬, 김종우 씨가, 효녀상은 이광지 씨, 장안 어머니상은 김선실 씨, 장수상은 이병준 씨, 그리고 양유한 씨 등 5명이 사회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거를 수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를 다 묵묵히 이겨내고 생활하는 게 참 이 상을 부인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상을 받고 열심히 더 부모를 위해서, 부모님 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혈연 관계로만 이어지지 않고 다른 이웃들도 함께 한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는 진도북춤과 소고춤, 해금 연주 등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으로 참석자들의 흥을 더했으며 한인 단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한인 어르신들의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입국 비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테러 예방을 위해 일부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과거 모든 여행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해진 데 대한 차선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앞으로 일부 비자 신청자에 대해 과거 여권 번호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과거 15년간의 개인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SNS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 기록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테러리스트 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에 비자 신청자는 영사가 요청할 경우 과거 여행 기록을 모두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받는 신청자가 연간 평균 비자 신청자의 0.5%인 6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특정한 지역의 비자 신청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를 추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시행규칙은 먼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백악관 직속관리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 같은 방안이 다소 무리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무엇보다 15년 동안의 개인정보와 5년간의 SNS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뉴욕주가 노인 복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NYS 에이징인데요. 의료보험과 노인 아파트, 처방약 플랜 등에 관한 정보 등 아주 다양한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NYS 에이징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